우리가 꼭 알아야 될 gest로 끝나는 단어는 책에 있는 것처럼 딱 세 가지가 있죠. suggest, digest, congest. 똑같이 끝이 gest로 끝나니까 아리까리하잖아요. 물론 맨 앞에 나와 있는 suggest는 우리가 잘 알죠. suggest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suggest 있으면 sug가 있고요. gest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suggest. suggest 뜻 모르시는 분이 뭐 있나요? 근데 suggest의 뜻이 중요한 뜻이 거기 있죠. 거기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시사하다, 암시하다 써있죠. 꼭 기억하세요. 그 두 개의 사이를 끊어놓으세요. 암시하다, 시사하다에서 끊고 제안하다, 권하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뭔가 의견을 제안한다는 뜻과 어떤 의견 내용이 시사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어법에서도 중요하니까 suggest 두 개의 뜻에 따라서 어법적인 차이점이 생기는 거 이런 거 어법 강의에서 꼭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어휘 강의니까 suggest의 뜻 차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사형은 suggestion이 되겠죠.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suggestion이 아니고 suggestion이 되겠죠. 발음이 이런 발음입니다. suggestion 이렇게 되고요. 제안, 암시, 시사가 되겠죠. 물론 이 단어도 말이죠. 어근적, 접두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외웁시다. 이건 아는 단어니까 제안하다. 굳이 말로만 한번 쓰면 또 쓰실 것 같아서 말로만 한번 얘기하면 몰래 SUG가 서브에서 온 거겠죠. 아래. 그러니까 아래고 요게 carry니까 carry under의 뜻이야. 아래로 나른다. 아래로 가져간다. 아래로 나르면 위로 나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나르면 아래에 쌓게 되겠죠. 쌓는다 이거야. 쌓는다는 건 결국 물품을 제공한다는 뜻이잖아. 물품을 제공한다의 뜻이 발전해서 생각을 제공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질 거 없겠지. suggest는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그 다음 거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그 다음 게 digest야. digest 제가 써놓은 책을 잘 보시면 크게 뜻이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소화한다, 음미한다 계통이 하나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요약한다. 거기 써있죠? 네, 요약한다. 소화하는 거하고 요약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좀 관계가 있긴 있죠. 소화하는 거는 몸이 잘 이걸 분해해서 잘 받아들이는 거고 요약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관계가 있죠. 그럼 과연 이런 뜻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die란 단어는 말이죠. 우리가 divide에서도 많이 보죠. apart 뜻입니다. apart.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근적으로 분석하면 분리해서 나른다. 분리해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죠. 결국 분리해서 나른 거니까 분리해서 날랐으니까 결국 분리한다는 뜻으로 써요. 분리한다. 분리해서 나눠주면 나누면 분배한다의 뜻 되겠죠. 분배한다. 분리한다나 분배한다의 뜻이 될 수밖에 없게 어근이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가 쓰였던 라틴어적인 뜻이 분배한다, 분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 분배라는 거 결국 분리라는 건 결국 뭐야? 잘게 쪼개는 거죠. 네. 이 덩어리를 분배하면 쪼개지는 거 아니야. 잘게 쪼갠다.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가서 그게 잘게 쪼개지는 게 뭐야? 그게 소화작용 아니야. 그래서 소화 뜻이 생긴 거죠. 전혀 어렵지 않죠?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는 거야. apart 돼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소화지. 요약은 어떻게 생기느냐? 요 분배한다는 건 결국 뭐냐? 질서 있게 정돈한다는 느낌으로 파생되었다가 분배하려면 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잘 나눈다. 이런 의미로부터 결국 질서 깊은 정보의 정돈.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정돈해서 준다면 정보를 요약해서 줘야겠죠. Summary of information. 그래서 요약이라는 뜻이 생겼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볼 때도 소화하고 요약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영어적으로도 라틴어적으로도 같은 느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느낌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자, 한국말로 해도 되겠죠? 한국말로 해볼까요? 분리, 분배, 분해. 그죠? 소화 요소의 분해가 뭐야? 소화 아니야. 아, 그렇죠? 분분분분 딱 되잖아. 그래? 그런 식의 느낌들을 갖고 있는 단어다.
크게 두 개 뜻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명사형은 digestion, I-O-N이 붙고요. 형용사형은 digestive. digestive가 딱 나왔죠. 소화의. 거기 책에 좀 보시면 digestion에 소화 옆에 이해력이라고 돼 있죠. 한국말과 똑같죠. 나는 이런 내용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소화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에도 동사의 digest, 소화하다 옆에 음미하다가 있죠. 소화하는 거하고 음미하는 거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소화한다 해서 발전해서 예술작품을 음미하는 것은 예술작품을 잘 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말이나 영어나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겠죠. 맨 끝에 형용사형 digestive가 되니까 과자 이름이 됐네요. 네. digestive 좋아하십니까? 네. 굉장히 영양소가 많을 것 같죠. 곡물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영양소가 많습니다만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이제스티브 그거 한 통 있죠? 한 개. 열 몇 개 들어있죠? 그게 900칼로리예요. 800 몇 칼로리인가 그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라면 2개예요. 라면 2개. 그냥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살 푸둥푸둥 찝니다. 저 그래서 안 먹습니다. 제일 칼로리가 높은 과자들이 쌀과자, 곡물 과자들이 칼로리가 제일 높아요. 예. 곡물도 있고 설탕도 있거든. 설탕의 당도에 곡물 당도까지 들어가니까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ongest가 나왔습니다. congest. 자, congest는 뭐냐? 코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함께 가져간다. 함께 나른다. 모두 다 함께 나른다. 원래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싸타의 의미로 써야 됩니다. 싸타. 모으다. 그렇겠죠? 함께 가져왔으니까. 모두 함께 실어왔으니까. 싸타, 모으다는 뜻이었는데 이게 근대로 접어들면서 17세기, 18세기를 접어들면서 부정적 표현으로 바뀐 거야. 쓸데없이 좁은 장소에 많은 게 들어찬 거지. 이런 부정적 의미로 바꾸다 보니까 overcrowd, 붐비게 되다, 혼잡하게 되다 이런 의미로 발전됐다고 돼 있어요. 원래 뜻의 부정적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만 쓰이는 과정을 통해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명사형 역시 congestion, 전부 발음이 천이죠. congestion. 특히 혼잡인데 특히 교통 혼잡에 많이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기 같은 데서 traffic jam 그러면 교통 혼잡이죠. 요거하고 traffic congestion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은 jest가 들어가는 딱 세 단어. suggest 무조건 외운다. 아까 제가 분석해 드렸지만 쓰지 마세요. digest 분리하는 거니까 분해하는 것이므로 소화다. 분리란 건 분배이기도 하니까 분배란 건 질서 잡힌 정도, 정보의 질서 잡힌 정도를 의미하므로 요약이다. 이거는 부정적 의미로 전환했다. 됐죠? 명사형은 전부 천이니까 외우기 편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문 한번 볼까요? 피터 톰슨은 with whom, 그 사람과 I have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아주 가까운 일하는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mention your name, 요 사람이 주어져 여기 관계대명사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동사가 여기 있죠.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언급했습니다. 강력히 제안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연락을 취하라고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까 suggest가 시사 암시 계통이 있고 제안 권고 계통이 있다고 그랬죠. 제안 권고 동사로 쓰이게 되면 뒤가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죠. 이런 문법적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고요. 미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안 쓰니까 영국 영어에서는 should 동사 원형, 미국에서는 동사 원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과거 시제인데도 동사 원형 쓰죠. 시제 일치를 안 해요. 제한 동사일 때는 그렇고 이 suggest가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의미일 때는 시제에 맞는 동사를 그냥 쓰면 돼. 원형을 꼭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suggest는 그 두 개의 뜻으로 나뉜다는 게 어법적인 규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어법 시간에 공부해보자 이래놓고는 저도 그냥 넘어가기는 좀 찝찝해서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제안하다의 뜻일 때는 제안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동사 원형을 쓰고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뜻이 되면 동사 원형을 쓰는 원칙은 없고 문맥에 맞는 시제를 쓰면 된다.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 됐죠? 예, 2번. discussion group, 논의 집단이죠. 논의 그룹의 지도자는 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give group members, 그룹 멤버들에게 뭘 줘야 되죠? chance to make suggestions. make suggestions, 제안을 하다죠? make suggestions. suggestion은 make를 쓴답니다. make, give, take, have 쓰는 동사가 다 다르다 그랬죠?
제안을 할 기회를 줘야 된다. 뭐 하기 앞서? his own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suggestion이 생략돼 있죠? 자기 스스로의 제안을 하기 앞서 먼저 멤버들에게 제안할 기회를 줘야지. 짱이 먼저 얘기해버리면 토론이 진행이 안 되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집단이건, 3명이건, 4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또 어떤 직급에서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짱이 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 항상 먼저 자기가 다 의견을 얘기하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거죠.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네. 3번. Another reason for removing the peel. 자, peel, 껍질이죠. 껍질을 제거하는 또 다른 이유는 before eating, 먹기 전에 대절인데요. 대절이 뭔데? Some fruits such as apples, pears, and grapes. such as가 나오게 되면 뒤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얘가 이렇게 얘가. grapes와 pears와 apples 같은 some fruits는 have a tough skin. 질긴,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껍질을 그 껍질이 can be harder to chew and to digest. harder to ER이 붙었으니까 더 힘들다죠? 더 힘들어요. 뭐 하기에 더 힘들어요? 씹어서 소화하기에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사과, 배, grapes의 껍질은 벗기는 게 좋다. 소화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 관점에서는 먹는 게 더 좋다고도 얘기하죠. 4번. Anything that contribute to. 자, contribute는 to하고 아주 친한 단어죠. 어디에 기여하다.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것들입니다. 즉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입니다. 뭐 할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스트레스 생기는 일이 생기면 interfere도 자동사로 항상 with와 함께 씁니다. 방해하다, 뭐뭐를 방해하다. digestion of food, food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보통 그래서 식사 중에는 성적 얘기를 안 꺼내는 게 상식이죠. 성적이란 게 전교 1등 말고 누가 성적을 함부로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전교 2등도 그 집 사정에 따라서 네가 왜 1등 못했어? 그러면서 욕먹는 상황이야. 그럼 하물며 전교권도 아니고 반권도 아니고 상당히 힘든 성적을 나왔다. 그건 그걸 왜 밥 먹을 때 얘기해? 아버지 열받습니다. 소화 안 됩니다. 목 뒤에 붙잡으면서 막 눕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지 마세요. 5번. The digestive system of the god. 염소의 소화 시스템은 be different from 뭐와 다르다. 대신 반복된 명사를 가리키니까 뭘 가리킵니까? digestive system을 가리키죠. 뭐에? sheep or the cow의 소화 시스템과 다르겠죠. 뭐 당연히. 특히 소는 말이죠. 되새김질 위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죠. 다 초식 동물이니까 그렇게 발전돼 있겠습니다만 다 동물마다 다르니까 종이 다르겠죠. 괜히 염소, 양, 소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렇죠? 예. 원래 광우병이 처음 생긴 게 영국에서 양의 창자를 버리던 거를 양 창자를 소한테 먹인 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양, 염소, 소가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네. 예.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는 안 먹인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안 먹입니다. 예. 광우병이 안 발생한 나라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가 소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데 광우병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입니다. 왜? 소가 전부 거긴 풀 뜯어먹고 살거든. 풀과 곡물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초식동물한테 풀만 먹이면 되는 건데 말이야. 정말 소 생산량이 많이 돼야 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EU가 소에게는 곡물하고 풀만 먹이지만 나중에 또 소 생산량이 늘려야 될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A lot of reporters, 많은 기자들이 congested the doorway, 현관이죠. 현관을 아주 가득 메웠다. 혼잡스럽게 만들었다. push 막 밀치는데요. for 뭘 위해서? coverage. coverage란 건 원래 덮는다는 뜻이죠. 덮는다. 그죠? 덮음이나 덮개. cover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보험용어로 쓰이면 보험의 보상을 의미하고요. 기자용어로 쓰이면 취재, 보도를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취재를 위해서 서로 밀치면서 doorway를 혼잡하게 만들었다. Unless we take action now. take action, 행동을 취하다. 우리가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unless. Traffic congestion, 아까 얘기했죠? 교통 혼잡, traffic jam will get worse and worse.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여기까지가 GST였습니다.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십시오. 그레이스와 그레트를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와 그레트는 즐거운, 감사하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이미 써놨죠. 예.
좀 더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말이죠. 라틴어에서 원래 그라투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라투스. 그라투스가 pleasing, thankful의 뜻이에요. 형용사형이었다는 얘기죠. 그라투스. 감사하는, 즐거움을 주는 즐거운 그라투스. 요거와 비슷한 파생어가 그라티아가 있습니다. 그라티아. 그라티아는 고의 명사형으로서 pleasure, 즐거움, 또는 뭐 감사, 또는 뭐 어떤 즐거움을 주는 행위, favor, 그죠? 뭐 친절을 베푸는 거, 이런 뜻으로 쓰였답니다. 그라투스라는 이 형용사 형태가 파생돼서 영어에는 그라트 또는 그레트라는 어근으로 남아있고요. 그라티아가 발전해서 그레이스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 알겠죠? 그래서 그라티아, 요거는 우리 뭐 그레이셔스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그 T에서 C로 바뀐 거고요. 요 그라트하고 그라스의 두 개 어근이 있는 게 라틴어 두 개의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좀 참고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라티아에서 파생한 그레이스가 나와 있죠. 자, 그레이스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전체 자체가 하나의 어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레이스. 그레이스는 결국 뭐냐? 어떤 즐거움, 어떤 감사, 여기에서 파생된 건데 결국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즐거움을 받은 거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은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뭡니까? 은총이죠,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어. 은총이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은 우아하며 은혜를 입었으니까 무슨 뭐 의아 뭐 은혜 뭐 이렇게 되겠죠? 은혜. 의아가 뭐야? 우아지. 말이 이렇게 헛나오냐 오늘. 은총이나 우아나 은혜 이런 것을 grace라고 뜻하게 되겠습니다. grace 뒤에 fully 붙어서 gracefully 되면 형용사가 될 테니까 은총을 입은 우아한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품위 이런 것도 되겠죠? 품이나 우아나 뭐 그 차이 없죠. 자, grace의 반대말 거기 써 있는데요. this가 붙어서 disgrace가 되면 grace의 반대말이 되겠죠. disgrace. 품위의 반대말이니까 뭐겠습니까? 품위가 없는 거지 뭐. 품위 없음. 수치스러운 거. 쪽팔린 거. disgrace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grace, graceful, disgrace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gratus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쭉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gratify가 나와 있네요. gratify. gratify. 상당히 요거 외우기 쉽겠죠? grat가 아까 뭐라 그랬죠? pleasing. gratus에서 좀 pleasing의 뜻이고 ify는 동사형 어미인 게 분명하므로 기쁘게 하다지 뭐 즐겁게 만들다.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동사죠. 즐겁게 만들다. 만족시키다. 알겠죠? 여기서 gratification 이렇게 되면 gratify를 하는 행동인 명사를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족시킴, 즐겁게 함, 충족시킴, gratification이 되겠죠. 알겠죠? 그 밑에는 뭐 있냐? grateful이 있습니다. grateful. 많이 쓰는 말이죠. grateful이 됐다. ful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일 텐데 요때 grat의 의미는 아까하고 달리 thankful의 의미가 돼요. thankful. 따라서 grateful 자체가 어떻게 되나? 감사하는 일이겠죠. 사실 조 자체가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라틴어에서 gratus가 형용사였는데 거기에 또 ful이 또 붙었어. 좀 황당하죠. great라는 형용사가 돼야 되는데 grateful이 형용사가 돼 있으니까 영어 조어가 좀 이상하게 된 거지만 그럼 뭐 라틴어 관점에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죠. 어쨌건 뭐 great가 thankful인데 ful이 또 붙었어. 그냥 thankful이야. 그치? 감사하는. grateful과 thankful은 유사어니까 같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거의 명사형이 밑에 나와 있는데 gratitude죠. 자, gratitude. 명사형이 좀 어렵습니다. gratitude. 요거 조심할 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요거는 grateful. 자, grateful이고 얘는 gratitude 이렇게 됩니다. A, 에 그렇게 써 있죠? A하고 에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 차이를 잘 느끼시면서 발음을 해주셔야 듣기에 도움이 되겠죠. grateful, gratitude. 자, gratitude는 뭡니까? 따라서 감사가 되겠죠. 자, 그럼 책에서 볼 때 gratify, gratification은 pleasing과 관계된 종족이고
grateful, gratitude는 thankful과 관계된 종족이니까 요 두 개를 구별해서 외우는 게 이번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생긴 것도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당연히 어근이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congratulate 나왔네요. congratulate.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congratulate, congratulation and celebration. 자, 명사가 되겠죠? 여기 동사, 여기 명사. congratulate, congratulation. 요때 grat가 뭐야? 기뻐한다라고 그랬죠? 아까 기뻐한다. 기뻐하는 거야. 그 콘이 뭐야? 함께죠? 함께 기뻐하는 게 뭐야? 축하하는 거지. 함께. 저 사람도 기쁘니까 나도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럼 서로 축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congratulate가 축하하다가 됩니다. 자, 오늘은 라틴어 gratus gratia에서 온 즐거운 또는 감사한 이런 식의 뜻을 가진 단어 grace 계통과 grat 계통 두 개를 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umans have evolved rituals of eating. ritual 그러면 의식, 의례 그런 거죠. evolve 진화하다, 발전시키다. 인간은 먹는 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drink before dinner. 디너 먹기 전에 한 잔 한다든가. saying of grace. grace를 saying 한다든가. 여기서 grace가 뭐냐? 은총이겠죠,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밥 먹기 전에 말하는 거야. 뭐죠? 식전기도죠, 식전기도. 식전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 잘 알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식전기도로까지 발전되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grace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의 개념에서 식전기도가 발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at have survived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계속 존속되어 왔다. 요때 대시 뭐냐? 문법적으로 보면 have survived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봐야겠죠.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뭘 못 쓴다? 쉼표를 쓸 수가 없죠. 관계되면서 주격인데 쉼표를 썼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that 앞에 커머가 온 게 아니죠. grace 뒤에 커머가 온 거야. 왜? 여기가 지금 삽입된 거거든. such as a drink before dinner or the saying of grace가 삽입돼 있잖아. 삽입되는 such as 얘를 다 날려버리면 요 커머 두 개도 사라져버리지. 원래 커머가 없는 문장이죠. that 앞에 커머를 못 쓴다 그랬을 뿐이지. 이건 that 앞에 커머 쓴 게 아니고 grace 뒤에 커머를 쓴 거니까 that과는 무관한 커머입니다. 어법적인 얘기로 잠깐 샜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2번. Whoever of all dancers performs most gracefully.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 보입니까? 제 많은 문법 강의에서 ever 여러 번 얘기하는데 ever가 들어간 절 중에서 특히 whoever, whichever, whatever. whoever, whichever, whatever는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whoever절, whatever절, whichever절은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 기억나나? 명사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hoever, 누구라도 anyone who의 뜻이죠. of all the dancers, 중간에 끼어 들어갔네요. of가 문장이 이렇게 앞부분에 있으면 되게 중에서예요. 중에서. 모든 댄서들 중에서 누구라도 가장 우아하게 퍼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화병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좋은 화병인가 보죠. In fact, 실제로 front entrance, 입구. 앞에 현관. 현관 입구는 disgrace. 아주 쪽팔려요. 아주 꼴불견이에요. 우아하지 않아요. I'm sure it is hardly ever cleaned. is cleaned. 청소가 한 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hardly ever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ver가 없는 것과 뜻 차이가 별로 없어요. hardly ever, hardly.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I feel so gratified. gratified는 지금 gratify의 과거분사로 쓰였네요. 이거는 기쁘게 하다니까 기쁘게 되어진 느낌이 든다.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About having finished college. 대학을 졸업한 것에 대해서. The gratification comes in the doing, not in the result. gratification, 만족이라는 것은, 충족이라는 것은 실행에서 오는 것이지. 절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것 자체가 만족감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이죠. 6번. I suppose I should feel grateful. 나는 감사한 느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해서? She wants to talk to me. 나하고 그녀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하지만 the truth is, 진실은 I need my peace and quiet. 나는 나의 평화와
평온이 필요하다. 그녀가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 매우 감사하지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나 지금 피곤하걸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The purpose of your letter. 당신의 편지의 목표는 very simple. 매우 간단한데 express love and gratitude. 자, gratitude 명사형, 감사의 명사형인 거 기억하세요. Congratulate A on B. Congratulate A on B. 이렇게 쓰이는 게 하나 더 있죠. Compliment A on B. Compliment A on B. A에게 B를. 자, A에게 B를 축하하다, 칭찬하다. 축하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목적어에 오지가 않죠. 축하하거나 칭찬하는 내용이 목적어에 안 오고 이렇게 뒤에 온 뒤에 부사구로 와요. 목적으로 뭐가 온다? 축하를 받는, 칭찬을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A에게 B를 축하하다. A에게 B를 칭찬하다. 알겠죠? 이 두 개 기억하세요. 우리는 당신에게 당신의 remarkable achievement, 엄청난 업적에 대해서 축하를 보내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업적이란 것은 결국 학업 성적을 말하는 거겠죠. 학업 성적. Dear Jack, 잭에게 축하 보내. You have won an all expenses paid 5-day trip to Fiji. 뭘 땄다고요? All expenses paid. 복합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비용이 다 치러져 있는 5일 동안의 여행이란 거지. 피지로. 피지에 몸만 가면 되는 거죠. 비행기, 숙박, 먹는 거, 노는 거 다 비용을 감당해주는 5일간의 여행에 당첨됐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제가 저번에 텔레비전 봤더니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어떤 그 불만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죠. 어떤 신혼부부가 말이죠. 돈을 정말 많이 모았겠죠. 정말 우리 신혼여행이니까 정말 좋은 데 가자. 남태평양의 섬 피지로 여행을 떠났는데 신혼여행을 마침 그때 태풍 경보가 온 거야. 그래갖고 말이죠. 피지의 섬에 오두막에 갇혀갖고 완전히 오두막 문 잡고서 문 부서지지 마라 그러면서 완전히 태풍에 시달리면서 4박 5일 동안 태풍 떨다가 비 맞다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폭로하려고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완전히 오두막이 흔들리더구만 완전히. 그래서 야, 태풍 경보가 와서 남태평양으로 이게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섬에다가 사람을 떨궈 놓는 여행사. 야, 진짜 황당한 여행사죠. 환불도 안 해주고 손해배상도 안 해주는 황당한 여행사들. 그런 여행사들은 all expenses paid 5-day trip이라고 가놓고 보면 강매를 한다든가 돈이 치러져 있지 않다든가. 뭐죠? 이상한 내 친구 하나 또 얘기해봐요. 내 친구는 필리핀에 여행을 갔는데요. 신혼여행이 아니고 그냥 여행을 갔습니다. 굉장히 싸게 여행을 갔답니다. 딱 갔더니 무슨 해변가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라 그러더라는 거야. 호텔이 아니고 필리핀이 얼마나 더워요.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라 그러더래요. 황당한 거 아니야. 아이씨 돈 다 내놔라 아이씨. 그래서 막 항의를 했더니 니들 알아서 해 그러면서 사라지더래. 뭔가 봤더니 거기가 잘 보니까 철조망이 막 쳐져 있어. 뭔가 했더니 필리핀엔 미군 기지가 있죠. 미군 기지 안에 있는 해안가에 텐트를 쳐놓은 거야. 거기 빠져나가던 미군 총 맞아서 다 뒤진대. 그래갖고 꼼짝없이 4박 5일 동안 그 해변가에서 물 위에서 그냥 튜브 튀어놓고 그러다가 다시 텐트에 들어서 디비 자고 그러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야, 어떻게 미군하고 딱 이렇게 커넥션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미군 기지 안에 거기다 텐트 쳐서 재울 생각을 하는지. 그런 양심 없는 여행사들 반성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감사하고 기쁜 것을 표현하는 그레이스와 그라트를 했습니다. grave, grave 또는 grave는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어근을 외울 때 그것이 직결되는 어떤 단어를 함께 외워놓으면 외우기가 좀 편해지죠.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두 번째 단어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grave에다가 ity가 붙었죠. 자, ity가 붙으면 명사인 거 다 알고 grave가 뜻이 뭐라고요? 무겁다라는 뜻이라는 거니까 뭔가 무거운 정도를 의미하는데 지구의 뭐 또는 무슨 물체사의 뭐 중력을 의미하죠. 중력. 중력에서 중이 바로 무겁다, 무거울 중자인 거 아시죠? 무거울 중자. 그래서 grave란 어근은 gravity와 같이 외워두면 도움이 되겠죠. gravity, 무거운 힘, 무거운 정도, 중력. 됐죠? 근데 이걸 좀 더 기원을 본다면 gravity는 어디서 왔냐? grave에서 왔겠죠. grave란 단어가 먼저 있고
거기서 gravity가 온 겁니다. grave는 중력의 그런 뜻은 없어요. 그렇죠? gravity가 뭐 같은 어근을 갖고 있지만 grave는 뭔가 하면 형용사로서 뭐가 태도가 무거운 거. 무거운 태도를 갖고 있으면 진지하거나 엄숙하거나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또는 의미가 중한 거. 이거는 의미가 매우 중해요. 그럼 중자를 써서 중대한 그런 뜻이죠. 같은 중자입니다. 예. 의미가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거나 태도와 분위기가 무겁다 이런 뜻으로 grave가 쓰입니다. 알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grave가 그냥 무겁다라만 기억하면 무거운 게 뭐지? 문맥에 따라서 뭐가 무거운지 생각하면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말이죠. 그 grave의 말이죠. 명사로 무덤이란 뜻이 있죠. 무덤. 자, 무덤은 도대체 무겁다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선생님, 무덤에 흙을 묻으면 무겁잖아요. 뭐 그렇게 외우는 게 편하면 그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외우고 싶으면 그렇게 외우세요. 무덤에 쓰이는 grave는 어근이 달라요. 다른 어근에서 나왔고요. 과거의 선사시대에서 쓰이는 인도 유럽어족에서 왔다고 하는데 파다라는 뜻을 갖고 있던 어떤 단어에서 유래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유래가 달라요. 그러니까 뜻이 완전히 무관하게 된 거죠. 깊게 파다에서 나온 grave하고 무겁다에서 나온 grave 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기 어려우면 뭐 묻혔더니까 뭐 딱 흙 때문에 무겁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던가 그렇게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aggravate가 있죠. aggravate 이렇게 되겠습니다. at가 붙으면 두 번째 앞에 액센트가 있으니까 맨 앞에 액센트가 와서 aggravate가 되겠죠. 맨 앞에 있는 a는 많이 본 거죠. at가 되겠습니다. to의 뜻이니까 어디에 무거움을 더한다. 물미 무거운데 그 무거움을 더하는 거야. to 어디에 또 더한다. 추가해치겠죠. 무거움을 자꾸 더하니까 이미 무거운데 악화하는 거죠. 악화시키다. 그렇죠? aggravate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grief가 있는데요. grief는 grave가 모양이 좀 변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동사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요건 동사, 요건 명사. 위에 거는 grieve, 밑에 거는 grief. 자, grieve는 슬퍼하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뭐 고통을 주다, 슬퍼하게 하다라는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요건 명사로 슬픔의 뜻이고요. 슬픔과 무거움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떤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는 거죠. 심적으로 어떤 무거운 게 나를 짓누르는 것. 그게 바로 슬픔이고 괴로움이거든요. grief와 grieve는 슬픔이나 괴로움과 관계된 뜻을 갖고 있어요. 심적인 부담, 심적인 억누름, 심적으로 무거운 게 내 가슴을 꽉 돌아나가 눌러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grieve와 grief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무겁다고 관계되는데 한국말로 보면 좀 다 다르네요. 악화, 진지, 중력, 슬픔. 이렇게 한국말로 기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어근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습한다는 것은 이미징이 있으니까 이게 전부 하나의 이미지로서 뭔가 심적으로 무겁거나 내용적으로 무겁거나 태도가 무겁거나 분위기가 무겁거나 이런 느낌을 갖고서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에서 추론이 될 거다 이거. Every night for the next 14 years, 그 후 14년 동안 모든 밤에, 매일 밤에 걔가 went back to the graveyard. graveyard니까 무덤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master, 주인의 무덤에서 잤다. 이 얘기죠. 걔가 굉장히 주군에게 충실한 그런 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인간들은 칭송하는데 저는 보면 좀 불쌍해요. 그렇죠? 걔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인간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 자주성이 하나도 없이 말이야. 예. 어떻게 이 꼬라지로 진화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치? 인간 입장에선 참 고마운지 모르겠지만 참 불쌍하네. 주인 죽었는데 14년 동안 뭐 하는 짓이야. 그치? 참 불쌍하게 진화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해봅니다. tide는 조수죠. 조수. 밀물과 썰물을 말합니다. 예, 보통 flow tide 하게 되면 밀물이 되겠고요. 넘쳐 흐르는 거니까
앱 타이드 하게 되면 썰물을 타죠. 썰물.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ebb and flow라는 표현도 씁니다. 조수간만은 result from 뭐에서 기인하는 건가 하면 the pull of the moon's and the sun's gravity. 달과 태양의 중력의 풀에 의한 것이다. 지구에 미치는 달과 지구의 중력. 달과 중력이 한 곳에 딱 쓰면 굉장히 높이 일어나죠. 그죠? 밀물이 크게 일어나는 뭐 그런 특히 달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서 발생한다. gravity는 무거운 정도, 달과 지구가 무거움에 작용하는 중력을 말하는 것이다. 3번, there is nothing so aggravating as a fresh boy. fresh boy만큼 aggravating 하는 것은 없습니다. so as 구문이죠. 이렇게 해서 no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평형석으로. 어떤 것도 없죠. 더 악화시키는 것은. fresh boy, fresh는 풋나기겠죠? 풋나기. 풋나기 보이니까 어린 보이입니다. 젖비린내나는 보이가 되겠죠? fresh boy만큼 aggravating한 것은 없습니다. fresh boy가 왜 그렇게 aggravating한데요? 걔네들은 too old to ignore. 무시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드셨고, 즉 걔네들의 말이나 걔네들의 행동을 그냥 단순히 무시하기엔 좀 애들이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죠. kick, 걷어차기에는 너무 어렵다. 쫓아버리기엔 너무 어린. 그러니까 화를 내서 쫓아버리면 울 수도 있죠. 이런 fresh boy만큼 사태를 악화시키고 상황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이다. I cannot but 동사 원형이 나왔네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be grieved 투부정사. be 플러스 형용사 투부정사 나왔죠? be 형용사 투부정사 하게 되면 요 투부정사가 보통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죠. 감정의 원인. 이렇게 해서 이런 감정이 생긴다. 여기가 감정의 형용사가 나올 때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be sorry 투부정사, be glad 투부정사.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슬프다? 투부정사 하게 되어서 슬플 수밖에 없다.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만 할 수밖에 없다. leave my native land. 내 모국, 내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슬플 수밖에 없다. 슬프게 만들다의 동사에서 수동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슬픔은 뭐라고요? 무거운 심적인 부담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번. The worst had happened. 최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Everything was lost.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He was stunned with grief. Be stunned with 그러면 뭐뭐로 경악하다. 이런 뜻이죠. 뭐뭐로 경악하다. 큰 슬픔으로 경악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짧은 것으로서 GRAV 무겁다를 했습니다. GREG, Greg인데요. Greg가 들어간다는 세 개가 보이죠. Congregate, Aggregate, Segregate. 헷갈리네. Gregate가 딱 있죠. 이 세 단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단어고요. 약간 단어 수준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Congregate예요. Congregate. 이렇게 책에서 딱 이렇게 어근이 표시되게 해서 잘 써놔있죠. Congregate. 코는 뭐냐? 여러분 했던 거죠. 함께. 근데 Greg가 뭐라고요? Greg가 좀 전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flag이라고 썼어요. flag이라고 쓴 이유는 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 또는 모이다 이렇게 돼 있죠. flag이라는 게 보통 양이나 염소나 새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새떼뿐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어떤 동물들이 모이는 것을 flag이라고 하죠. 우리 예를 들면 속담에서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유유상종이죠. feather가 같은 birds가 함께 모인다. 이게 모인다로 쓰이는 거죠. 어근 Greg가 집단, 때 이런 뜻도 있고 무리, 동사로 모인다 이런 뜻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근의 뜻이 동사, 명사의 뜻이 같이 있다는 건 뭐 이상한 거 아니죠? 때와 모이다 뜻을 다 갖고 있는다는 건 뭐냐? flag이 적절하죠. 그래서 flag으로 외워놓으면 flag이란 단어의 뜻이 명사, 동사 뜻으로 그렇게 쓰인다는 것도 기억이 되며 Greg가 그런 의미로 둘 다 쓰인다는 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모인다의 의미로 한번 해볼까?
함께 모이는 거야. 모이는 거지 뭐. 집회를 여는 거지 뭐. 집회를 열다. 모이다. 집회를 열다. congregate가 되겠죠. 그 밑에 명사형 congregation이 나왔어. congregation. 그럼 이렇게 모인 행위니까 모임이 되겠죠. 집회가 되겠죠. 너무 쉽죠? 함께 모인 집회, 모임. 거기 하나만 더 써줄래요? 빠졌는데 회중이란 말이 빠졌어. 회중. 회중이란 말은 특히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데 모임, 회합에 모인 군중을 말해요. 회합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걸 집합적으로 congregation이 나옵니다. 요거 하나 좀 써주세요. 여기에서 congregate가 됐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aggregate가 됐습니다.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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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죠. aggregate. 자, aggregate에서 age는 뭐 아시다시피 add겠죠. add에서 d가 g로 변화한 걸 테고, add는 to입니다. greg는 여기서 무리의 뜻입니다. flock, 무리의 뜻이죠. 그러면 어근적인 뜻은 어떤 무리를 to, 어디로 이런 뜻이죠. 무리를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간다. 무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무리 저 무리를 다 어떤 곳에 모이게 했으면 이것도 역시 모이는 거겠죠. 모이다, 모으다. 근데 aggregate하고 congregate의 차이는, congregate는 사람이 진짜 모여서 집회를 연다는 뜻인데, 얘는 모인다는 게 어떤 사물을 모으거나 사람을 모을 때도 쓰이지만, 숫자죠, 숫자. 수치를 모을 때. 수치를 모은다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 이거. 수치가 모이는 건 뭡니까? 총합을 이룬다는 뜻이겠죠. 총합을 이룬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요 AT는 동사형 의미로도 쓰이고 형용사형 의미로도 쓰이니까 형용사로 총계의 그런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좀 차이점 알겠죠? congregate와 aggregate는 접두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기보다는 일단 모인다, 때, 무리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요거는 다분히 사람이 모여서 회합을 연다는 느낌이 강하고, 이거는 뭐가 더해져서 합계를 이룬다는 느낌이 강한 거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segregate가 나왔네요. segregate가 나왔는데, se는 우리가 separate, seclude 할 때 했었죠. 분리된다, apart입니다.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무리라 그랬죠? 그러면 어근적인 뜻은 무리로부터의 분리입니다. 무리로부터의 분리. 사람들 무리가 있어요. 요 무리로부터 어떤만 딱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내는 거, 요게 segregate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리로부터 분리니까 결국 segregate는 분리시키다. 걔네들만 무리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니까 격리시키다, 배제시키다, 그런 의미로 segregate란 말을 쓰겠죠. segregate는 말이죠. 실제 영어에서 쓰일 때는 말이죠. 훨씬 미국의 문화 역사적 측면과 연관지어서 많이 쓰여요. segregate가 동사고요. 형용사로는 과거분사형 형용사 segregated를 씁니다. segregated. 명사형은 segregation이에요. segregation. 실제로 segregation이라고 한다면 원래 segregate의 명사형이니까 분리, 격리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실제로 미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뭐냐? 인종차별 또는 인종분리를 가리켜요. 실제로 미국의 헌법상 인종차별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노예 해방이 이미 19세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중엽까지 남부주에서는 실제로 주 내에서 인종차별 분리를 허용하는 법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관례가 계속 남아 있었죠. 예를 들면 학교를 for white, 백인용과 for colored, 유색인종, 즉 흑인이죠. 요거로 나눈다든가. 또는 무슨 버스 좌석도 흑인석, 백인석이 따로 있고, 뭐 극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화장실 같은 게 유색인종용, 백인용 따로 존재했던 그런 현실, 그걸 영어에서 segregation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segregation과 달리 북쪽은 segregate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 즉 남, 흑백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던 현실을 뭐라고 했냐? integration이라고 했어. integration은 흑백이 통합되어 있는, integration은 원래 통합이라는 뜻이죠. 흑백이 통합되어 있는 상태, 즉 북부주의 상태.
인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세그리게이션이라고 그랬고요. 이 세그리게이션 상태를 없애는 거, 요거를 디스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따라서 실제로 영어 지문에서 세그리게이트나 세그리게이티드란 단어를 볼 때도 이 미국에서 존재했던 인종차별, 인종분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세그리게이트라는 단어를 좀 더 발전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문화적 현상하고 연관지어서 기억하면 훨씬 외우기가 편할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미국에서 존재했던 흑백 차별 이 관점에서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유명한 로사 파크 여사 있죠? 로사 파크스. 파크인가? 파크스겠죠? 로사 파크스. 백인, 흑인석에 앉아 있었는데 백인이 올라타서 흑인 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그랬을 때 거부해서 그 사람이 체포되는 걸 통해서 남부 지역의 세그리게이션 반대 운동에 불을 지폈던 여자죠. 최근에 돌아가셨죠. 로사 파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레그는 무리 또는 모이다는 뜻이니까 대충 기억이 안 나도 말이죠. 대충 모이는 거겠지 뭐 숫자가 모여서 얼마가 되는 거겠지 뭐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겠지 뭐 분리되는 거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다 떠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렸지만 정확한 분석이 안 돼도 얼만큼 단어가 실제로 그 의미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보면 알겠죠? 그날이 끝날 때 우리는 congregate in the open space 열린 공간에 congregate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에 위라는 사람들이 스페이스에 뭐 했겠어? 모였겠지 뭐. 기억 안 나면 요거 뭐다? 때가 모이는 것이다. 함께 모였네.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근 외우고 접두 외우는 게 처음에는 좀 거북스러웠죠. 힘들었죠. 문제는 접두라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나오는 뜻이니 외울 필요도 없는 단어다 이거. 다음 2번. The congregation sat in cushion seat. 쿠션 시트에 앉아있었다. 이거 회중이겠죠? 회중.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쿠션 시트에 앉아있었고 sang out of their hymn books. hymnbook 찬송가죠? 찬송가 책에서 노래를 불렀다. 찬송가 책에 있는 노래를 불렀다. out of는 뭐뭐에서부터 out of가 출처를 의미하는 거니까 찬송가로부터 노래를 불렀다. 즉 찬송가에 있는 노래를 불렀다. monetary loss. monetary는 money의 형용사죠. money의 형용사는 monetary. 금전적 손실. 언제부터? major floods since 1950. 1950년서부터 큰 홍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100억 달러 이상을 합계가 된다. aggregate. 합계가 됐다. 동사로 쓰네요. The practice of segregating children by ability in schools seems to be spreading. practice, 관례, segregating children by ability. 여기서는 인종차별의 의미로 쓰인 건 아니죠. 그냥 분리의 의미로 쓰죠. 능력별로 애들을 분리시키는 그 관례가 spreading, 점점 퍼지는 것 같아. 어디에서? 학교에서. 능력별 반편성 얘기하는 거죠. 즉 심하게 얘기하면 우열반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많은 학교들이 과목별 우열반을 운영하고 있죠. 그 우열반이라고 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이동식 수업이라고 하죠. 그죠? 능력별 반편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우열반이 점점 퍼지고 있다. 자, 오늘은 그레그를 했습니다. grass를 하겠습니다. grass가 들어간 단어는 꽤 많은데요. 책에 4개의 단어가 구성되어 있죠. congress, progress, aggression, transgress. 이 grass라는 어근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 말이죠. grass라는 어근은 원래 grade에서 온 거예요. grade. grade라는 어근하고 grass라는 어근이 같은 겁니다. A가 E로 바뀌고 D도 쓰이고 D가 또 S로 바뀐 건데요. 이 같은 어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grade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grade, 어떤 단계라는 뜻이죠. step, 떠오르죠? 딱 step. step이란 건 어떤 단계, 어떤 등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step by step, 걷는다는 느낌도 되죠. 그래서 걷는다는 의미에서 간다는 의미로도 되거든요. 그래서 gradual 그럼 뭐예요? 점진적인이죠. 점진적인 게 뭐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계 밟아 간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grass는 grade와 같은 어근이니까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간다 이런 의미니까 그냥 쉽게 go 정도로만 기억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책에서는 go라고 한 거예요. 원래는 step에서 발전해서 go로 발전한 겁니다.
자, grass는 가다입니다. 자, grass가 가다인데 요 가다가 제일 앞에 나온 단어는 뭐냐? congress가 되겠습니다. congress. congress 우리 아는 단어죠. 아는 단어 뭐예요? 코는 뭐다? 함께의 뜻이다. 함께. 그럼 함께 간다는 얘기죠. 간다는 거는 뭐 온다하고 큰 차이 없어요. 가다 오다. 뭐 내가 가는 거면 제 입장에서는 오는 거고. 함께 모인다. 함께 간다. 함께 온다.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지난 시간에 했던 뭐죠? congregate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congregate가 함께 모이는 거잖아. 함께 가서, 함께 와서, 함께 토론한다는 의미니까 회의. 특히 의회를 가리키죠. 작은 회의가 아니라 큰 나라, 나라를 통치하는 의회, 국회 이런 것을 congress라고 합니다. 그렇죠? congress 뒤에 man을 붙이게 되면 말이죠. congress에서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죠. 재밌는 건 말이죠. 미국에서 congressman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전부를 가리키고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인 하원 의원을 주로 가리켜요. 하원 의원. 미국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있죠. 상원은 영어로 the Senate라고 쓰고요. 하원은 the House of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Representatives. 상원, 요게 하원이죠. 요게 하원. 네. 위치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서 하겠죠? 상원과 하원. 상원 의원은 뭐라고 하냐? 세니터라고 합니다. 세니터. OR이 붙죠? 하원 의원은 요게 하원 의원이에요. 하원 의원. 그러니까 영어 구성 원리로 보면 상원이 먼저 있고 거기에 파생해서 상원 의원이란 말이 생기고 하원은 거꾸로 하원 의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원 의원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상원은 임기가 4년, 100명밖에 안 되고요. 이건 임기가 2년이고 400명이 넘습니다. 상원 의원이 훨씬 값진 것이고 보통 대통령 후보는 상원 의원에서 나오죠. 오바마, 클린턴, 맥케인 전부 상원 의원입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그러면 상원 의원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고 하원 의원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는데 congressman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원 의원이니까 미국에서는 congressman은 representative와 유사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congress는 두 개를 다 가리켜요. 미국에서 congress 그러면 상하 양원을 합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congressman 그러면 하원 의원만을 표현하니까 이것도 좀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쓰이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progress가 나왔네요. progress. 자, progress 많이 쓰는 단어죠. progress. 진보죠. 진보. 전진이죠. 왜 진보 전진이냐? 우리가 잘 알듯이 pro는 forward니까. 너무 쉽네요. 앞으로 간다 이거지. step by step 하면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거니까 전진이고 이 전진이라는 것은 반드시 후퇴가 아니므로 내용적으로 진보가 되겠죠. 전진, 진보. 동사, 명사로 다 쓰입니다. 거기 다 써있죠? 거기에 형용사형 IV가 붙으면 형용사형이 되니까 전진하는, 물리적으로 전진하는 거, 내용적으로 역사가 진보하는, 진보적인 이런 뜻이 되겠죠. 전진하는, 진보적인. progressive. 자, 그러면 전진한다의 반대말은 뭐냐? 기억해 놓읍시다. regressive입니다. regressive. 쉽죠 이거? re가 뭐예요? 백이잖아, 백. 후퇴하는 뜻이죠. 후퇴하는. 그러면 진보적인의 의미로 쓰는 progressive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conservative죠. conservative. 뭐죠 이거? 보수적인. conservation 한다는 얘기죠. 사회체제를 그냥 보존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의미에서 유사어는 리버럴이죠. 진보적인. 그래서 전진하는 의미의 반대말은 regressive. 진보적인의 반대말은 conservative. 그러니까 반대말까지 같이 외워놓으면 파생어 기억이 많이 되겠죠. 자, 단어도 공부하고 엔토님, 바니어도 공부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인터넷에도 논란이 많죠. 도대체 진보적인이란 게 뭐가 진보냐. 뭐가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진보적인 것이냐. 진보적인 정치 행동, 진보적인 정치 이론, 진보적인 경제 이론이 도대체 뭐냐. 사람마다 이 해석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진보냐? 그게 왜 진보냐?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 제가 볼 때 말이죠. 인류 역사를 볼 때 인류 역사가 전진해왔던 방향을 보면서 진보의 생각을 한 게 옳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의견은 진보적인 것은 약자 있죠. 약자.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사회적이건 약자의 힘이 커지는 게 나는 진보라고 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예제 때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잖아. 그냥 물건이야, 기계야. 그러다가 봉건적 농노 때는 좀 나아졌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 좀 더 나아졌죠. 그렇지만 여전히 역시 약자들이 있잖아. 그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또 뭐 재산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권리가 박탈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약자가 점점 더 좀 등을 피고 허리를 피고 살게 되는 거, 이게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참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말이죠. 세금 중에서 프로그레시브 텍스란 말이 있어요. 프로그레시브 텍스. 진보적 세금이라는 뜻이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누진세라고 번역해. 누진세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말이죠. 소득이 예를 들면 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을 2%만 낸다.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3% 내고요. 30만 원은 세금을 뭐 예를 들면 5% 내고, 뭐 100만 원 이상 번 사람은 세금을 10% 내고. 세율이 똑같더라도 번 돈이 많으면 세금을 덜 하게 될 거 아니야? 하지만 예를 들면 100만 원 낸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것과 10만 원 낸 사람이 만 원 내는 것은 그 비율, 그 압박감이 다르죠. 즉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방법을 누진세라고 해요. 프로그레시브 텍스. 이게 뭐다? 진보적이라고 본다는 그 철학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야.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그게 진보다라고 보는 거야. 그럼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내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제도 자체가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있다는 거지. 자본주의 제도가 원래 그렇잖아. 제도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한 거니까 좋은 유리한 제도에서 돈을 많이 번 거니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게 진보적인 것이다. 이거. 자, 프로그레시브 의미를 알겠죠? 요게 제가 프로그레시브, 리그레시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그레션이 있네요. 어그레션. 요렇게 어그레션. 그리고 ION이 붙었죠. 어그레션. 자, age는 뭐냐? 투죠, 투. 어떤 방향으로 갑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의 내용을 하나 넣어봐. 싸우러 가는 거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어그레션을 생각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새끼 이러면서 간다고 딱 생각하면 돼. 죽인다 이러면서 가는 게 이게 어그레션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침략이죠. 침략 또는 폭력. 어그레션. 공격. 침략. 공격. 알겠죠? 죽이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그레션이 아니고 어그레시브가 되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럼 침략적인이죠. 또는 호전적인.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aggressive라는 형용사는 긍정적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데요. 진취적인. 쟤 참 저돌적이야. 그죠? 저돌적이란 말, 즉 공격적인 어떤 성향을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 사람 보고 어그레시브 하다 그러면 좀 뭐 대단히 공격적인걸? 이러면서 좋게 얘기하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transgress 있죠? transgress. 여기 있을까요? transgress. 자, transgress가 나오는데요. transgress. 자, grass는 가다인데 trans가 뭐냐? trans 여러분 나왔어요. cross의 뜻이야. 가로질렀다는 얘기죠? 한계 지점이 있어요. 이 리미트를 가로질러 넘어간 거야. across 하고 있죠? across. 한계를 넘어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뜻 자체가 한계를 넘다. 한계를 넘다. 뭐 위반, 침해, 한계를 넘다. 그죠? 지나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걸 transgress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을 어길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빨리 7개 지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오늘날의 의회 국회의원들 중에서 개인주의가 점점 높아졌다. 왜요? 선거에 관한 고려 때문에. 내가 다음번 선거에 또 돼야 되니까 지 국회의원의 살 길만을 찾는 거지 나라를 위하지 않고. 이런 게 점점 증대되어 왔다. I used to envy the man. 나는 어떤 사람이 부러웠나 하면 어떤 사람이냐? Had no obstacles placed. 놓여진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대요. 어떤 길에? In the way of his becoming congressman. 국회의원이 되는 길에 놓여진 장애물이 하나도 없이 거저 국회의원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 안 부럽더라. 자, 3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only a small part of their potential. 잠재력의 일부만을 깨닫고요. They do not make the progress. 자, make the progress. 진보하다, 전진하다죠? 그들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전진은 그들이 할 수 있었고, 자, progress가 make의 목적으로 쓰면 전진하다지.
which가 progress고 여기 make겠으니까 make progress 또 나왔죠. 전진할 수 있었고 충분히 전진할 능력이 있었던 그 전진을 못한 경우가 있다. 이것이. 자기 잠재력을 충분히 못 느껴서. 역사는 보여줍니다. 어떠한 진보적인 운동도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하지 않은 accompanied by는 뭐뭐를 동반하는데 거기에 on이 붙었어. 뭐뭐를 동반하지 않은. 희생을 동반하지 않은 진보적인 운동은 하나도 없었다. 즉 진보적 운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했다 이 얘기죠. 이중부정구문이죠. 사이콜로지 심리학자들은 뭘 지적합니까? 수십 년간의 연구를 정하고요. 또 그다음 수천 개가 넘는 연구를 지적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Link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연결. 미디어 바이런스, 미디어상의 폭력과 실제 폭력. 미디어상의 폭력은 뭔가 하면 영화나 TV에서 보여지는 폭력을 말한 거야. 그것과 실제 폭력 사이에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즉 폭력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실제 폭력을 많이 쓰더라. 좀 그런 내용이 되겠죠. 6번. Those who favor aggressive behavior. 폭력적 행동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force, 강요해서 자기 의견을 받으려고 한다. 7번. Unjust laws. 부당한 법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그 부당한 법을 따르는 것으로 아니면 우리가 그 법을 위반할 것인가? 악법은 어겨서 깨라란 말이 있어요. 악법이라고 생각해. 그럼 막 어겨. 그럼 그 법이 사문화돼 버리죠. 법의 효력이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클래스 마치겠습니다.